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월 8일 월요일 또 영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들어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자 오전에 준비를 해왔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ETF 승인이 된다고 해서 이제 딱 잘라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단번에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0년,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관들의 자금들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10년, 20년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단발성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많은 자금들이 유입돼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인이 될까요?라는 질문에 저는 필연적으로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ETF 승인 시 기대감 여전히 현재까지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만큼 거품이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품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이런 기대감에서 오는 상승이 이미 지속되어 왔고요. 그리고 이미 23년 말부터 해서 여러분들 점도표를 살펴보시면 6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2월 그리고 11월 말부터 해서 뭐가 있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코인이 전반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1월도 3월도 아닌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다라고 이미 1월 달에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12월부터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거품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월 말 그리고 3월 달에 FOM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살아날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올라갔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품이 또 사라질 수 있겠죠.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 시즌. 자,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소비 침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에서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게 왜 코인과 연관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쉽게 말을 해서 소비 침체가 일어나게 되고 경기가 많이 죽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먼저 빼기 시작할까요? 투자했던 투자금에서 돈을 먼저 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도 이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코인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돈을 빼다 쓰는 사람,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자금이 이탈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3년 중순 초 이럴 때는 사실 미국의 20대, 30대, 40대까지 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20대, 30대를 기준으로 해서 신용카드 연체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저축량도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1월 달부터 해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1월 달부터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2월과 3월 달에 어느 정도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고용 지표와 관련된 지표들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월 20일에는 뭐가 있죠? 미국의 셧다운이 예정되어 있죠. 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이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셧다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경기에도 경제에도 단발성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발생된다 그러면 정말 크게 한번 쭉 떨어질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리가 많이 떨어진 만큼 단발성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어떤 코인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바닥 구간에서 셧다운이 나올지 안 나올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 좀 안전하게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위치는요, 1월 말이에요. 20일과 그리고 1월 말 FOMC 때 제가 말씀드렸죠. 셧다운이 나오게 되면 단발성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을 매매해야 될까요? 당연히 제가 카톡방에서 언급드렸던 코인들을 매수를 하셔야겠죠.
기본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의 대표적인 케이스이고요. 비트의 반등과 동시에 당연히 상대적으로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죠. 언제? 셧다운 때. 셧다운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1월 말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여전히 반영됐습니다. 근데 1월 말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동결 시에는 실망감으로 나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으로서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지금 있는 종목들 다 대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누리려면 1월 말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월 달이면 그럼 괜찮나요? 아니요. 2월 달도 조심하셔야죠. 지표 발표,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고용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11일에는 또 CPI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영레포와 레포와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죠. 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결국 제2의 SVB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문제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우리가 4월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4월 달에 반감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반감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리고 보통 반감기가 시작된다 하면 그 시기는 보통 하락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 4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조용하다가 4월에 바닥이 형성되면서 5월,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상승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2분기까지의 전략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보고서들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코인을 매매하고 우리가 올해는 어떻게 저점을 잡아서 100%, 200%, 300%까지 수익을 볼지 이런 보고서들은 제가 아래 하단 번호로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